축산, 검협전. 48화. 괴수 목발과 주과. 자줏빛 검광이 저절로 날아가 목발을 토막내고 푸른 산 절경이 폭우에 젖으니 아미산을 그리네. 그 자리에서 붉은 과일을 실컷 먹은 이영경은 돌아가는 길에 먹을 요량으로 남은 것을 보따리에 넣었다. 그때 늙은 성성이가 다가와 이영경을 나무로 데려갔다. 바위에 박힌 뿌리는 투명하고 줄기는 타오르는 불처럼 붉었다. 그리고 주변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늙은 성성이가 한참 손짓하며 구슬프게 우는 것을 보니 어제 성성이들이 과일을 따다가 괴수에게 당한 곳이 모양이었다. 늙은 성성이가 밖에서 기다리라고 손짓한 후 깊은 구덩이로 들어갔다. 이영경은 괴수의 소굴 앞이라 자연검을 꼭 쥐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붉은 과일나무가 뿌리를 내린 바위 모양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위 높이가 2장이 넘는데 산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위가 넓고 아래가 뾰족했으며 빛빛 바위 표면에 별빛처럼 반짝이는 작은 구멍이 넓게 퍼져 있었다. 자석처럼 이끌려 여기저기 만지고 구경하다가 바위 뒤편에 새겨진 글귀를 발견했다. 수검은 자영이요. 앙검은 청삭이다. 영과 운이 만나면 신물이 탄생하리라. 가로 세로 이척 공간에 전서체 글자가 새겨 있고 그 아래 긴 눈썹 모양이 새겨져 있을 뿐 다른 표식이나 낙과는 없었다. 내가 가진 자연검이 수검이란 말이지? 그럼 앙검인 청삭검이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야? 영은 내 이름일 텐데 운은 누굴까? 어쨌든 이곳에 또 다른 신검이 있다면 무조건 손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위 주변을 자세히 살피는데 늙은 성성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성성이를 얻고 나왔다. 그의 손에는 갓난아기처럼 생긴 인형이 들려 있었다. 이 구덩이에 사는 괴수는 주로 산짐승의 뇌를 파먹고 사는 목발이란 놈이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강철 같은 발톱은 바위를 뚫을 만큼 날카롭고 단단했다. 구덩이 입구의 나무는 도가 전설에 등장하는 주과나무이다. 이 나무는 30년에 한 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주과를 먹으면 원기가 왕성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한다. 망창산 일대에 사는 성성이는 원숭이의 혼종으로 성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람 말을 곧잘 알아들었다. 성성이들은 말곰이 산요괴에 시달리듯 오랫동안 목발에게 고통받았다. 그러던 중 산요괴를 처치한 이영경이 찾아오자 목발이 잠든 틈에 주과를 따다 바쳤던 것이다. 맛있는 주과로 이영경을 꿰어 복수를 부탁할 셈이었다. 본래 잠이 많은 목발은 오후 낮잠 시간에 한번 골아떨어지면 거의 깨지 않기 때문에 일이 수월했다. 그러나 이영경이 더 먹고 싶다고 하여 두 번째 따러 갔을 때는 큰 용기, 아니 목숨을 걸어야 했다. 역시나 목발이 깨는 바람에 몇 개 따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성성이 5마리가 놈의 강철 발톱을 피하지 못했다. 놈은 늘 하던 대로 성성이의 뇌만 파먹고 구덩이 밖에 사체를 던져버렸다. 그중 1마리는 정신을 잃고 산채로 잡혀갔다. 목발은 보통 배가 부르면 잠에 취하기 때문에 구덩이로 들어가면서 내일 먹을 요량으로 남은 1마리를 끌고 갔던 것이다. 다음 날 이영경이 찾아갔을 때 목발은 강적이 기다리는 줄 상상도 못하고 그저 성성이들이 또 주과를 따라왔다고 생각해 바로 뛰쳐나갔다. 그래도 오랜 세월 신통력을 쌓은 덕분에 자줏빛 검광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끼고 서둘러 도망쳤다. 그 후 늙은 성성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영경이 좋아하는 주과를 몽땅 따서 갖다 바치고 동료의 사체를 수습했다. 그런데 1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목발은 뇌수만 파먹고 바로 사체를 버리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잠시 후 구덩이 입구에서 익숙한 냄새를 감지한 늙은 성성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가 다 죽어가는 동료를 구해온 것이다. 이때 구덩이 안에서 갓난아기 시체라고 생각해 같이 데리고 나온 것이 있는데 알고 보니 영험한 하수오였다. 목발이 사람 모습으로 변한 하수오를 산짐승으로 착각해 잡아온 모양이었다. 아마 막상 먹어보니 맛이 없어 그냥 내던졌을 것이다. 산짐승의 뇌수만 먹는 놈이니 천년 영물의 신묘함을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방치된 하수오 2뿌리를 늙은 성성이가 이영경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성성이는 무리지어 살며 동족을 보살피기에 인간도 그러하리라 여겨 인간의 아기처럼 생긴 하수오를 이영경에게 전한 것이다. 이영경도 처음에는 갓난아기 시체인 줄 알았으나 받아서 살펴보니 키가 1척도 안 되고 이목구비가 예쁘장하기는 해도 왠지 사람은 아닌 듯했다. 게다가 목발에게 물린 상처에서 피가 아니라 배곡처럼 하얗고 걸쭉한 즙이 흐르고 싱그러운 향기가 풍겼다. 아버지가 그러셨지. 깊은 산에서 아주 작은 말이나 사람이 뛰어다니면 천년 묵은 영지나 하수오가 변한 것이라고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어쩌면 이것도 그런 영물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큰 행운이잖아. 하지만 괴수 소굴에서 발견한 것인데 혹시 독이라도 묻었으면 어쩌지? 옳지. 성성이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하자. 그래서 늙은 성성이에게 하나를 건네며 먹으라고 손짓했다. 늙은 성성이는 사람인 줄 알고 차마 먹지 못하다가 검을 든 이영경이 계속 무섭게 노려보자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2입, 3입 계속 먹었다. 이영경이 이 귀한 하수오를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늙은 성성이는 이미 한 뿌리를 다 먹어 치운 후였다. 그리고 이영경이 쥐고 있는 나머지 하나를 쳐다보며 침을 줄줄 흘리더니 그것마저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맛이나 보라고 한 거지. 언제 다 먹으랬어? 이건 절대 못 줘. 늙은 성성이가 멀쩡한 것으로 보아 독이 없는 것이 분명했다. 이영경은 바로 하수오의 팔뚝을 꺾었다. 하얀 액체가 주르르 흘러내려 얼른 빨아먹었다. 상큼하고 달콤할 뿐 아니라 약간의 쌉싸름이 더해져 다채롭고 풍부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다. 향도 점점 더 진해졌다. 이번에는 베어 물고 오물오물 씹었는데 생각 이상으로 부드러웠다. 식감은 죽대뿌리, 마와 비슷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달콤했다. 평소 이영경 먹성에 비해 하수오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 영험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에 한 번에 먹어치웠다. 허리춤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닦으며 다시 청사껌을 찾으려는데 바위 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할 때 높은 곳에서 망을 보던 성성이들이 연달아 울부짖었다. 크게 당황한 늙은 성성이가 정신없이 손짓 발짓을 해댔다. 괴수 목발이 돌아왔다는 뜻인 것 같았다. 이영경이 검을 휘두르며 산봉우리로 뛰어 올라갔고 늙은 성성이는 따라가기 벅차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와 있었다. 이영경은 사방을 살피던 중 북서쪽 울창한 숲 한가운데서 푸드덕 날아오른 물총새 10여 마리가 제 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맑고 화창한 날이라 근사한 붉은 깃털이 또렷이 보였다. 새떼가 이영경 머리 위를 지나쳐 남쪽 숲 나무 사이로 숨어들었고 한동안 정막이 감돌았다. 잠시 후 늙은 성성이가 올라와 망을 보던 다른 성성이와 귀갯말을 속삭이더니 이영경을 돌아보며 새떼가 날아올랐던 북서쪽 숲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영경은 성성이의 뜻을 알 수 없었고 조금 전 바위 문구에서 말한 청사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막 뛰어내리려는데 조금 전 바위 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하얀 연기가 짙은 안개처럼 자욱해져 바위는 물론 계곡 전체를 뿌옇게 뒤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영경은 아미산에서 여러 달 지내는 동안 산안개를 자주 봤던 터라 이렇게 짙은 안개는 금방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절벽 아래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이 지천인데다 청사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으니 쓸데없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 그 뒤로 한참 더 기다렸으나 목발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림이 길어지니 점점 좀이 쑤셨다. 이 산은 별 희한한 요괴랑 짐승, 신묘한 열매가 지천이야. 어디 그뿐이야? 어제 지냈던 동굴은 어떻게 그렇게 밝고 따뜻하지? 어제는 찾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진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일 없이 기다리느니 돌아가서 보물이나 찾아봐야겠다. 어쩌면 운 좋게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직 어리고 성격이 급한 이영경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었다. 그래서 바로 성성이 무리를 이끌고 동굴로 향했다. 하수오를 먹은 지 반 시즌쯤 지나 기력이 왕성해지고 몸이 아주 가뿐해 날쌔게 달렸다. 조금 전 새떼가 날아오른 지점에서 대략 10장 떨어진 곳을 지날 때 갑자기 앞서가던 성성이들이 요란하게 울부짖었다. 얼른 달려가 보니 어제 죽은 성성이처럼 뇌가 사라진 말곰 사체 2구가 있었다. 조금 전 도망치던 목발과 마주친 모양이었다. 이영경은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앞뒤로 바짝 붙어 이영경을 에워싼 성성이 무리는 납작 엎드려 네 발로 기거나 두 발로 서서 날렵하게 통통 뛰었다. 붉은 치마를 두른 어여쁜 소녀가 흉악한 산짐승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거인 요괴를 해치우고 기세 등등해진 이영경은 이제 자신이 맹수를 다스리는 재주까지 있다고 여겼다. 거대한 나무숲을 지나 10보쯤 갔을 때 뒤에서 처참한 비명이 들리고 성성의 무리가 홍비백산의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영경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고 검을 휘두르며 돌아섰다. 뒤따르던 성성이 여러 마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바위 옆에 난 구멍에서 초록 눈에 누런 머리털을 휘날리는 목발이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손톱을 세운 길쭉한 손가락 5개를 쭉 뻗어 이영경 정수리를 노렸다. 너무 놀란 이영경이 미처 피할 겨를이 없어 검을 마구 휘둘렀다. 자줏빛 검광이 길게 휙 뻗어나갔다. 크악, 커. 이영경은 처절한 괴성이 이어지는 동안 멀찍이 물러섰다. 쿵, 쿵. 공중에 검은 그림자 2개가 들이우는가 싶더니 연이어 묵직한 것이 떨어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반으로 잘린 목발의 주검이었다.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발악했는지 사체가 7장 멀리 날아가 떨어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